안녕하세요. 호르몬 파트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EBS 강의를 다 들으셨죠? EBS 내용을 꼼꼼하게 들으신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고 이 강의는 EBS 내용이나 교과서를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선생님이 한번 다시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은 EBS 내용과 교과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출제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르몬부터 시작하는데 호르몬이나 신경계는 결국은 내 몸을 조절하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물질인데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발생이나 생장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나의 모든 대사 과정에는 호르몬들이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호르몬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돼요. 내 몸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분비샘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나가는 물질이 있고 하나는 내분비샘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외분비샘은 내 몸의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고 내분비샘은 내 몸의 안 공간, 즉 혈액이나 조직액 같은 것들로 물질을 분비할 때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시면 돼요. 소화액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땀 같은 경우는 외분비샘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죠. 그래서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서 분비하는 세포 옆에 분비관으로 외부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분비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관을 통해서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이 없이 세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혈액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실제 작용하는 기관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몸의 어떤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유전 정보에 어떤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있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아무 물질이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학 물질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떤 수용체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이랑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합성돼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고 두 번째 특징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는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표적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혈액을 따라 이동해서 표적세포에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체가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에서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어서 호르몬의 작용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내 몸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티록신 같은 경우는 너무 많게 되면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니까 물질 대사가 과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만약에 티록신을 잘 못 만들어 그러면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어려워지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호르몬은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결핍증이나 과다증을 나타내서 아주 작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특징은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다는 거 혹은 아주 작다는 거 뒤에 우리가
방어작용에서도 배웠겠지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세포하고 내 세포가 아닌 비자기 세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세포가 아닌 물질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세포는 이 이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얘를 제거하려고 방어작용이 작동을 해요. 하지만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이러한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죠. 만약에 인슐린의 농도가 너무 인슐린 농도가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당뇨병에 걸리죠. 그런데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돼지의 인슐린을 투여해도 똑같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내 몸에서는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은 이러한 4가지 특징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비교를 해보냐면 호르몬하고 신경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호르몬이나 신경은 내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에 특수화된 신경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이러한 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다만 이 뉴런이 뻗어 있는 세포에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용 범위는 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얼만큼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속 시간도 다르고 물론 전달 속도는 더 느리겠죠. 왜냐하면 얘가 만들어져야 되고 혈액으로 분비됐을 때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해야 되고 얘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 붙어야 되고 얘가 붙는 거를 매개로 해서 단계적으로 속에 있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야지만 생리적인 기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는 대신 내가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이 수용체 호르몬이 얼만큼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작용 범위는 이 수용체가 존재하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에 비해서는 광범위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시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를 내분비샘이라고 했고 얘를 통틀어서 우리는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몸의 내분비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내 자율신경의 최고 조절 중추라든가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어디였어요? 시상하부였죠. 여기 보면 대뇌 아래 소뇌가 있고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뇌가 있고 그 위쪽에 대뇌하고 중뇌 사이에 간뇌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간뇌 위쪽을 시상, 간뇌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했던 것 같네요. 선생님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뇌 밑에 이제 시상과 간뇌가 있는데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그 아래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분비샘이 있는데 얘를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 밑에 붙어 있는 내분비샘이 뇌하수체인데 시상하부하고 연결된 쪽을 우리는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상하부 옆에 붙어 있는 뇌하수체를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엽은 시상하부하고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시상하부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신경전달 물질의 형태로 이동을 해서 후엽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 또 하나는
분만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둘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내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해 줄 수 있는 호르몬들이 주로 분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뭐가 있냐면 목이 있는데 갑상선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는데 이 갑상선에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갑상선을 자극해주는 갑상선을 타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하는데 여기 갑상선을 스티뮬레이트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곳이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어떤 상태를 시상압에서 감지하고 있다가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고 TSH의 타겟 세포는 갑상샘이에요.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분비를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는데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혈액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이 칼슘을 뼈에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칼시토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상선은 이렇게 목 있는데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갑상선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글랜드를 우리는 부갑상샘이라고 하고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얘도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혈액의 칼슘 농도가 너무 낮을 때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뼛속에 있는 이러한 칼슘 같은 것들을 혈액으로 꺼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우리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디를 찔러주냐면 내 몸의 내분비샘에는 신장 어디에 있는 줄 알죠? 위랑 간이랑 다 드러내면 등 쪽에 주먹만한 콩팥이 있죠. 양쪽에. 이 콩팥 위쪽에 붙어있는 내분비샘 이름이 부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물론 부신은 다시 부신 바깥쪽을 부신 겉질이라고 하고 부신 안쪽을 부신 속질이라고 해서 부신 겉질에서도 부신 속질에서도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부신 겉질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부신이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드레날 코텍스를 트로픽 자극해주는 호르몬이라 해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콜텍스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해서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지질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책에 따라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코티솔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방이나 내지는 단백질 같은 것들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는 생략되고 있으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나도트로픽 호르몬이라고 해서 내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이렇게 난소나
내지는 정소를 자극해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프로게스테론,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을 분비하도록 자극해주는 호르몬 역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의 생장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호르몬이 분비될 때 주로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고 있다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최종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호르몬을 통해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통해서 곧장 뻗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에서 어떤 상태를 감지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을 통해서 곧장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자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의 내분비샘이거든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자를 찔러주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신경을 통해서 이자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때 내 내장기관하고 연결된 신경은 자율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업 시켜주는 경우에서는 교감신경이 반응을 하고 에너지를 다운 시켜주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자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외분비샘을 통해서 소화액이 소정하고 연결도 되지만 그 옆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 덩어리들이 있는데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발견을 해서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으니까 세포를 따로 이름을 붙여주면 알파세포라고 하거나 랑게르한스섬에 베타세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당을 올려주는 거는 에너지를 업 시켜주는 거니까 교감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거는 부교감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또 여기 보시면 부신거질은 전엽에서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부신거질의 호르몬을 자극시켜준다고 하면 부신속질은 마찬가지로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부신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어서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교감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신의 속질은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부신의 겉질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서 자극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호르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강의를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